안녕하셨죠? 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전 잘 지냈죠.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러게 좀 빨리 이거 자주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라도 잘 보면 되죠. 네. 오늘은 혹시 어떤 이야기 때문에 저를 소환하셨나요? 아, 오늘 간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태양광이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하고 거의 이제 기저치를 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가격들이. 맞아요. 폴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떨어졌던데, 폴리가 뭐죠? 롤리폴리 뭐 이런 건가? 아, 이 폴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새 또 그래도 은근 보내요 태양광은. 저 관심 있죠, 당연히. 태양광에 관련해서 폴리라고 뉴스에 막 뜨기도 하는데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폴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폴리실리콘이라 그래서 우리가 결정지를 태양 전지 셀을 이렇게 깔아놓은 게 모듈이거든요. 그 셀의 원료가 되는 그런 재료인데 마치 이렇게 금속으로 된 돌 같은 그런 재료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같이 이런 건데 얘네들이 이제 가격 등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 가치 사슬에 의해서 이 셀과 모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공급 과잉이 돼서 지금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게 사실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보면은 현대하이닉스,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이 생산하는 게 100이면 시장이 100에서 120을 받쳐줘야 가격이 유지되는데 수요가 뭐 50이 돼버리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그 수요 자체는 뭐 한 500 정도 되는데 이 공급량 자체는 10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스스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보면은 세계 10대 폴리 메이커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실리콘, GCL 뭐 이런 회사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탑 10인데 이거 말고도 또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얘들이 엄청난 양의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 변동이 이렇게 그 모듈 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정률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이 실질적으로 이 모듈 구성 요소에서 가격에서 미치는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이 등락하면 3, 4%가 등락합니다. 10이 올라가면 3%가 올라가고 10이 떨어지면 3%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뉴스에 보면 와닿지 않는 이유가 폴리 가격은 다 톤당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톤당 가격이 뭐 9달러, 킬로그램당 9달러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킬로그램당 어쩌라고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환산해 보면은 1와트피 생산할 적에 폴리가 한 3.5g 정도 돼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가격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와트당 약 한 0.032 달러.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요런 할수 있는 거죠. 그럼 폴리 가격이 10% 인하했다 하면 페놀 가격의 3에서 4% 정도 변동 요소가 있겠군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네. 비중이 0.032%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 달러 되니까. 그래서 폴리 가격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거냐 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모듈의 글로벌 소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모듈의 글로벌 소유량이 디맨드가 한 500기가 정도 보고 있어요. 500기가 정도 되는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자체는 지금 현재 약 한 모듈 자체 기준으로 한 700기가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0기가 정도가 남잖아요. 그럼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떨어지겠죠. 값을 싸게 부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이 페이스로 계속 떨어지냐? 그건 아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좀 받쳐줄 거고 또 공급자들도 좀 많이 망할 거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한 700기가 정도에서 평형을 이룰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여기 이 구조조정은 어떤 거예요? 구조적인 파산을 말하는 거예요. 파산될 것 같다는 건가요? 아니면 파산된 건가요? 파산이 될 것 같아. 될 것 예측이 될 것 같아.
태양광 가격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영향을 또 미치는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또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모듈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플래실리콘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중국 내수가 있어. 중국 내수가 사실 세계 제일 큰데 여기가 150기가 정도 소요인데 그 우리나라가 얼마죠? 우리나라 시장이 한 2.5기가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몇십 배가 중국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 시장이 3, 4분기 되면 갑자기 물량을 막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발전소 안 짓다가 실적 때문에 막 짓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으려고 예상했는데 또 안 짓는 경우도 있고. 요 중국 시장의 팽창 수축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 또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너무 흐리면 날씨를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태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수요 공급에서는 그렇게. 또 하나 미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약간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거. 환율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사실 이고 요인과는 좀 별개인데 이거 금융적 변수잖아요. 이런 시장적 변수, 실물 경제 변수가 갑자기 막 원달러가 1280원 하다가 지금 오늘 환율 보니까 한 1380원 하던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8%씩 올라버리면 우리 원화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은 외산 제품에 대해서 갑자기 막 1,000원 하던 거를 1,100원 이렇게 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계속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장 쌀 때 사고 싶어 하니까 언제 사는 게 가장 쌀까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금값이다 또는 뭐였죠? 반도체 값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과 값이다 이런 게 계속 폭락하고 하향하고 있다 쳐봐요. 하향하고 있다 쳐보면은 사람들 심리가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고 뭐 오래 사지 말고 후년에 살까? 이게 어쨌든 수학적인 논리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정말 이게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계속 떨어져 영원된다. 영원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오래 할 거를 올해 지금 되게 싼데 200원이면 사는데 더 싸지겠지. 내년 초에 하자 이렇게 해서 미루는다면 그러면 또 어떤 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럼 내년 100원 돼서 정말 난 떼부자 된다. 나는 스마트한 소비자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시기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사서 바로 사장되지 않고 잘 팔 수 있건 대판다거나 아니면 사용한다거나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매 이런 초기 투자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도 농사 지어야 할 때가 있는 거고 저 태양광 산업도 힘들지만 올해 6월까지 해야 되면은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가 좋을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또 이거는 나라의 전기를 팔아야 되는 산업이라서 전기 자체가 잘 되고 또 자리를 잘 잡고 또 선로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그러니까 획득 자체도 좋을 때가 있는 그런 수많은 복합적인 산업적인 면이 있는데 뭐 내년 오늘 이 모듈만 복사가 내년에 할래 내년에 정말 진짜 많은 아까 올 사이클이 또 100원이 됐어 그 사람 예측대로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만 거꾸로 그때 갔더니 선로가 하나도 이거 모든 선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건데 선로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막 너나 다 망했어요. 공사업자도 망하고 막 철물업자도 망하고 다 망했어. 모든 게 다 망했어. 엄청 비싸지. 그렇죠. 다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비싼 걸 떠나서 그때는 어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매자가 갑이라고들 말하곤 하지만 정말 뭐 이 동네라든가 뭐 에어컨 설비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예 영 된다는 상황을 상정을 해보면 그때는 소비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3달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요소까지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가 어디가 최적의 포인트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그래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폴리실리콘 자체가 지금 약간 그 선출 소금해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해소될 거다. 2, 3분기 정도 되면 다시 반등할 거다. 그러면 보줄값이 반등할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제일 좋은 시점은 한 3분기 정도에 지어서 4분기 완결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간만에 좀 요즘 돌아가는 경제 흐름도 알 수 있고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